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타닌따리 지역 메익 타운십에 있는 쿤티차웅 마을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수산물 경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맹글로브 숲 수천 에이커가 개간되고 있어 지역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쿤티차웅 마을 주민들은 맹글로브 숲 일대가 개간이 되면서 모래만 있어 개 또는 달팽이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대 맹그로브 숲에서는 4개 마을 1000가구가 생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개발사 메익 퍼블릭 코퍼레이션 대변인은 이 사업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항만과 냉장시설, 가공시설, 직원용 관사 등을 포함하여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맹글로브 숲 일대 개간 작업에 대해선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해 개발사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5일 양곤다곤 북부 묘띠 타운십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얀마 가수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얀마 아이돌 출신 진찌의 머리를 감기던 중 사망한 미용실 직원 파파윈 씨의 아들은 그의 어머니는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 단란이 아니었음에도 무고하게 사망을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암살을 자행했던 더 얼티밋 레볼루셔너리 무브먼트 팀은 미용실 직원이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인 진찌를 도왔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과 뷰소띠 회원으로 활동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암살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인에 대한 암살에 대해서도 저항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양곤 안티 딕테이터십 포스는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을 암살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나잉투아웅 국방부 차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이 사망한 미용실 직원이 작전 중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암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합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를 한다면 임마빈 국민방위군이 민간인을 포함한 21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두 번째 전쟁 범죄 수사가 되는 것. 2022년 6월 16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방위군, 소수민족반군, 시민불복종운동 합류 공무원들이 투항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국방부와 아라카나미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최근 사형 선고에 대해선 질의응답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국영신문을 통해 반정부 단체들에 대한 투항 회유 공지를 일주일간 계속하고 있으며 38명의 국민방위군 대원들이 투항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소수민족단체에서는 국민방위군 수용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회담의 경우 아직까지 참석을 거절한 소수민족단체에 대해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화회담에서는 2023년 미얀마 재선거와 재선거 이후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민불복종운동 합류 교사에 대해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공지하고 있으며 개교 이후 약 3,100명의 교사들이 복귀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사가잉 지역 쉐보 타운십 초등학교에서 학생 100명이 공부하고 있는 건물에 드론 폭탄 공격이 있었다며 국민방위군을 비난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사형 선고 4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문의가 있었지만 대변인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 뭐가 부당한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7일 미얀마 교육부는 시험센터와 고등학교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2022년 미얀마 대학 수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미얀마 대학 수능평가 합격률은 46.88%로 미얀마 전역 총 28만 1,751명이 응시하여
13만 2077명이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별 합격자 비율을 보면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지역은 몬주로 응시생 11,212명 중 6,414명이 합격하며 합격률 57.21%였으며 최저 합격률을 기록한 지역은 친주로 26.78%를 기록하였습니다. 양곤 지역은 응시생 33,447명 중 15,409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46.07%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대학 수능평가 최고점은 만달레이 지역에서 600점 만점에 558점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교통부는 제31회 동남아시아 대회 금메달 수상 선수들에게 차량 수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차량 수입 혜택을 통해 2000cc급 이하 차량 구매 시 CIF 양곤 기준가 3천만 짜 이하 차량을 수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수입 등록비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3일 미나웅을 라잉 위원장은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을 초청하여 국력을 알리고 온 미얀마 선수들의 노력과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며 참여 선수들에게는 200달러와 20만 잣을, 코치에게는 10만 잣과 100달러를 격려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단체전 메달 수상팀에게는 금메달 3,000달러, 은메달 2,000달러, 동메달 1,0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개인전 메달 수상자에게는 금메달 1,000달러, 은메달 750달러, 동메달 500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준결승전까지 진출하였던 미얀마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에게는 10만 달러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제31회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미얀마 대표 선수 및 관계자 293명이 20개 종목에 참여하여 금메달 9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35개, 총 6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11개국 중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6일 17일 양일간 양곤 지역 고무 타운십과 플라잉따야 타운십 일대 오토바이 운행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양곤 지역에서는 딸린 타운십, 달라 타운십, 딴떼 타운십, 꼬무 타운십, 플라잉따야 타운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오토바이 운행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적발된 경우 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은 이제는 전기자전거도 운행 금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곤 시내 지역은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어 운행이 힘들었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 금지 명령 타운십에서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미얀마 식약처는 무허가 건강식수를 판매한 식수 공장을 급습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미얀마 식약처는 타운십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양곤 지역 가마유 타운십에서 예이진 예이도제 식수 공장 설비를 압류하고 압수한 식수 샘플로 식수 품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건강식 식수라고 홍보를 하며 한 병당 2만 잣에 판매를 하였으며 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식수를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식수는 라이프스타일 클리닉에서 건강식수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하며 해당 클리닉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재단에서 라카인주 안타운십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쌀 배포가 지역 행정관리사무소와 재난관리부의 불허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재단에서 지원한 쌀은 현재까지 안타운십에서 피난민들을 위해 3,000포가 넘는 쌀이 두 부서를 통해서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행정관리사무소와 재난관리부의 갑작스런 쌀 배포 중단은 라카인주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쌀 배포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운십 관리자 테이아웅은 정확한 배포 재개일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배포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단은 라카인주관리위원회와 유나이티드 리그 오브 아라칸 측과 협의를 마치고 라카인주 피난민을 위해 100만 달러 상당의 쌀을 기부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2022년 4월 둘째 주부터 라카인주 난민 캠프 72곳에 총 5만 5,094포대의 쌀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6월 19일 구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77세 생일을 맞이하며
미얀마 전역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공판 중에서도 국가고문의 변호단은 생일 케이크를 반입하여 생일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고문은 국민들의 축하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NLD당은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며 국민통합정부 두아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정치적 신념과 국가를 위한 희생은 소중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곤에서는 일부 젊은이들이 아웅산 장군의 딸 만세라는 포스터를 들고 집회를 하였으며 양곤 레볼루션 포스 대원 중 한 명은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자유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달레이에서는 집회가 자주 있었던 마하무니 파고다 인근 보안이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닌따리 지역 다웨이 타운십에서는 반정부 메시지를 담은 찌라시를 뿌렸지만 국방부 군인들이 즉각 출동하면서 일대 수색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인마빈 타운십과 사링지 타운십 농민들은 시위를 하면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생일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시위가 단순히 국가고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범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가잉 지역 모니와 타운십과 부달린 타운십, 쉐보 타운십, 따무 타운십, 커친주 파칸트 타운십에서도 시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 친군부 지지자들도 반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달레이 지역 바떼인지 타운십 묘지에서는 승려 3명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장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가고문 사진과 함께 사망을 했다는 문구를 넣어 약 10명의 시위대가 노란색 관을 들고 운반하였다고 합니다. 행사 진행 중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시위대 중 한 명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반정권 시위대가 미나웅을라잉 위원장 생일을 기념하여 장례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의 초상화와 가짜관을 불태우는 행사를 2022년 6월 17일 양곤 전력공사는 양곤 지역 라따 타운십 24번가와 쉐다곤 파고다 로드 일대에서 불법 설치된 광 케이블을 철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까지 전봇대에 불법 설치된 인터넷 케이블을 철거한다고 경고해왔으며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광 케이블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일괄 철거 작업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곤 람마도 타운십에서는 스마트 전기 계량기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전기 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에서는 더 이상 검침원이 방문하지 않고 매달 정확한 전기세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미빌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가 비밀번호와 함께 계량기 바코드를 입력하면 일간 및 주간, 월간 전력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계량기는 무료로 교체가 되며 기본적으로 검은색 전력선으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일부 고용량 전력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추가 요금을 받고 하얀색 전력선으로 교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